레켓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정입니다. 네, 코스피는 오늘 또 연고점을 경신하게 됐습니다. 와, 이 무역 협상에 관련돼서 기대감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또 고점 쓴 이 기분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그럼 뭐예요? 지금 지수 좀 보세요. 그게 좀 아쉽죠. 네, 장초반에 예. 막 잘 가는 듯 하다가 아니 그런데 이게 치고 네. 만나자는 것도 아니고 각 나라 대 나라 대표로 만나자고 했는데 네. 물론 사과는 많이 했다고 하지만 이 무역협상 일정 미뤄지면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렇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 점점 기운을 잃으면서 좀 내려오고 있어서 이게 약간 아쉽죠? 최근에는 항상 레켓쇼 이 시간 되면은 오장이 강해집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거꾸로 가다 보니까 조금 더 실망감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왠지 오늘 네. 아침에 너무 강하게 출발해가지고 이럴 때 뭔가 좀 긴장을 더 해야 되지 이런 네. 생각과 또 그런 전문가들 멘트가 많았는데 확실히 이 무역협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이 변수를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서 미국 쪽에서 뱀이 이 펀드 관련해서 우리에게 투자 압박을 할 수도 있다? 뭐 네. 여러 가지 것들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데드라인이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설왕설래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트럼프 행정부 예측 불가능이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가 딱 들어맞는 것 같은데요. 자, 이런 가운데서 종목들을 보면요, 조방원 종목들이 또 상승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에서도 정말 눈에 띄는 급등 종목들이 솟구치고 있습니다. 자, 네. 이렇게 되면 종목마다 굉장히 희비가 좀 엇갈리죠. 여러분의 종목들 저희가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서도 많이 여전히 고민하고 계시는 2차 전지 오늘 예. 잘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종목별로 하나씩 뜯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종목은 어떤가요? 이 시간에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 늘 열어두고 있습니다. 예. 0232-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유튜브 게시판에 시장 왜 이래요? 내 종목은 왜 이래요?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것들 질문 마구 올려주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와 함께 또 시장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질문들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안부까지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자, 유튜브 채팅창으로 가보겠습니다. 강사님, 슈팅스타님 오셨고요. 상정행 흥분하셨음? 흥분되셨습니까? 네, 왜요? 저 좀 화가 많이 났죠. 그래요. 아니 만나자고 했으면 만나야죠. 아니 진짜 정말. 트럼프 행정부 때는 어떤 이벤트를 구상을 해놔도 항상 변수가 한두 번을 꼭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뭔가 시장이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렇죠. 빨리 이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불확실성의 아이콘이라서 참 속상하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돈 세다 잠들고픈 주린이님, 오늘 창호의 컨셉이 똘똘이 스머프인가요? 약간 똘똘해 보이나요? 이렇게 한번 해줘야죠. 안경 네. 움직이면서. 그쵸? 어떻게 얼굴도 파란색으로. 아니, 이게 뭐냐면 네. 고고식님이 눈병이나 다래끼 나신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 뭐 변한 게 없습니다. 멋낸 거예요? 사실은 네. 제가 요즘에 원래 안경을 안 쓰잖아요. 그냥 멋으로 네. 안경을 한번 사봤는데 이게 편하더라고요. 어떤 느낌이냐면 안경을 안 쓰다가 쓰니까 약간 뭐랄까요, 가면 쓴 느낌? 안 쓸 때보다 표정 관리를 덜 해도 되는 느낌이랄까요? 왜 그래요? 그냥 멋부리고 싶었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사실은 여러 개 사놨는데 네. 쓸 일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거지로 쓰고 나왔어요. 아유, 잘 예. 어울리십니다. 도트님께서 창호 앵커 진짜 멋있네요. 그래요? 네, 잘하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고고의 사사님, 저 얼굴 리모델링한 건 아닙니다. 자, 머라카로님 오셨고요. 박미연님, 너바나님, 나미스님도 저희가 반겨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막 시작했으니까 네. 보신 분들 인사 나눠주시고 또 남은 시간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재미난 랭킹, 재미난지는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랭킹 준비하셨어요? 재미는 모르겠지만 오늘 키워드부터 바로 공개를 해드릴게요. 네. 자, 오늘 키워드는 바로 저렇게 됩니다. 여기군요. 개척자의 날입니다. 이런 날도 있어요? 굉장히 낯설죠. 네, 이게 뭐냐면 미국의 전체도 아니고 유타주에 오늘이 바로 이 개척자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미국은 개척자들의 땅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서부 개척 시대. 자, 그래서 개척자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해봤는데 여러분, 이 경제 분야에서 개척자가 우리 기업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여러분, 미국에는 이렇게 개척자의 날이라는 것까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기업가 정신, 이게 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기업가 정신 특집입니다. 띄워주시죠. 자, 오늘 특집은요, 개척자의 날, 우리나라 기업가 정신이 낮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자, 기업가 정신이 높아도 모자랄 판에 우리나라는 부족하대요.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이런 내용들이 나온 겁니다. 사실 이 미국이나 뭐 산업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파이오니어보다는 패스트 팔로워를 더 그쵸. 선호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하기보다는 누가 무엇을 해놓으면
빨리 잘 따라가는 그런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아쉬움이 남았는데 그렇죠. 과연 기업가들이 왜 이럴까? 이 랭킹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자, 비단 기업가 정신뿐만 아니라 일종의 도전 정신이 좀 부족한 그 이유로 넓게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보니까 학교 안팎에서 교육이 부족하다는 이야기 있고요. 저것도 저는 공감이 좀 돼요. 사실 네.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그 예전에 그 어르신분들 보면 쓸데없이 너무 맞아요. 위험한 거 하지 말고 예. 안전한 거 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자라왔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그런 교육도 한몫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전문직이나 대기업 선호 분위기도 있고요. 그렇죠. 여기다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우리나라 심리적인. 사람들 저거 진짜 크죠. 네. 실패를 자그마한 것만 해도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패배자가 된 것 같고 그런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 이 문화적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이거는 뭘까요? 그렇죠. 그 기업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이런 것도 있겠고 기업가라고 소개를 하면 왠지 이 사람이 잘못하면 증명이 안 됐으면 사기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시선들도 있고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또 기업가 이퀄 약간 사업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사업가 어떻게 보면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 약간은 좀 불안전하다, 네. 안정적이지 못하다라는 측면에 아마 그런 부정적인 인식도 같이 내포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창업에 대한 정부 지원 부족 이런 제도적인 것도 있겠고요. 네.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얘기하니까 우리 PD님이 적극적으로 탈사하시는데 저도 지금 세금에 이렇게 예민하신 거죠? 동공의 지진, 예. 동공의 지진.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이거 되나? 잘못 얘기하면 이거 증권방송에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 그래요? 아주 소수해. 아주 그렇죠. 소수해. 하지만은 또 사건 사고가 벌어지긴 하지만은 네. 이 기업 내에서 탈세와 관련된 뉴스들도 종종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데 네. 이런 이야기들 오늘 나눌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기업가 정신도 좋고 그리고 나도 사업 좀 해보려고 했는데 옆에서 말리더라. 네. 아니면 했는데 이게 좋더라, 이게 안 좋더라. 뭐 이런 얘기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 지금 깜짝 놀란 게요. 채팅창에 보니까 우와 설라님. 네. 현장 작업을 하면서 이어폰 끼고 두 분 목소리를 듣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뭉클하죠? 그쵸, 감동이죠. 우와, 아니 오늘 네. 날도 정말 더운데 현장 작업하면서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정신도 없으실 텐데 이런 와중에 이어폰을 끼고 랭키쇼를 듣고 있으신다. 와, 설라님 진짜 오늘 제가 거의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너무 설라님, 감동적이네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그리고 네. 김명진 님도 바깥에 지금 계신 건가요? 너무 덥다고 한 말씀 보태주고 계십니다. 그래요. 자, 많이 좀 더위가 찾아온 날씨인데요. 아무쪼록 너무 지치지 않게끔 저희가 힘차게 이 시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실 첫 번째 전문가부터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죠.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자, 김근우 전문가님, 오늘은요, 개척자의 날 특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경제 분야의 개척자들, 기업가 정신이 좀 낮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 낮은 이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요인이 가장 문제다 생각하십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는 예. 이제 다른 것들은 이제 수치화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치화해서 비교를 한다라면 창업에 대한 정부 지원 부족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겠죠. 미국이랑 우리가 비교를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실리콘밸리에서 민관 합동 투자 같은 경우는 벤처기업 대상으로 진행할 때 이제 대표자의 아이디어만 어느 정도 확실하다라면 리스크가 거의 없는 정도까지 창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 과거에 좀 추진하려고 했으나 점점 이제 R&D 예산부터 해서 창업에 대한 예산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대표자가 갖고 있는 리스크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측면을 고려한다라면 결국 선진국 형태의 기업가 정치를 기대한다라고 봤을 때 정부의 지원 그리고 벤처 투자에 대한 지원이 좀 더 확실해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와, 김근우 전문가님 진짜 감탄이에요. 그래요. 아니, 확실히 전문가님 성향이 보여요. 우리 그때 예전에 그 벌거벗은 종목사를 함께 했을 때도 그 종목 하나를 거의 논문을 써오셔가지고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준비하셨는데, 와, 이번에 답변 한번 하실 때도 숫자, 데이터에 입각해서 좋습니다. 그 의견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겠고요. 자, 일단 다양한 시청자분들의 의견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상당히 스마트한 답변이었죠. 예. 그러면 또 꼼꼼하고 스마트하고 깔끔한 진단 출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나미스님께서 올려주신 네. 롯데지주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을 33,200원에 사셨어요. 그리고 비중이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5% 매수가까지 올까요? 해주셨는데 예. 롯데지주가 이 자사주가 많아가지고 그때 자사주 소각 관련된 이슈 나올 때 급등을 한 바 있죠. 그쵸. 그 고점 대비로는 다소 좀 밀려 있습니다. 오늘 3만 원권을 하회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청자님 사신 가격까지는 한 1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정도 더 회복이 될 수 있을지 김근우 전문가님 롯데주주 어떻게 보세요? 네, 우리 앵커님들이 거의 다 설명을 주셨어요. 그죠? 최근에 이제 상승이 좋았던 거는, 특히나 자사주 소각에 대한 구체 안들이 이제 등장했기 때문이고, 이제, 국회에서 이제 총 처리를 할 때 이제 회의 기간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최근에 있었던 게 6월 임시회의가 있었고 6월 임시회의가 7월에 끝났고요. 9월에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보통 8월에는 임시회의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 말은 지금 주요 안건들 특히나 상법 개정처럼 현 정부에서 1차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정책들은 대부분이 9월 본회의에서 본격 이야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냥 가시권 내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랬을 때는 지금 자사주 관련 또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끝난 게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롯데지주뿐 아닙니다. 물론 롯데지주는 제가 추천주로도 좀 나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다소 저도 관심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어떤 측면이 더 다른 지주사나 또 다른 자사주를 갖고 있는 기업에 비해서 좀 또렷하다라고 볼 수 있냐면 지금 자사주 비율이 한 32% 잡히죠. 그러니까 지주사 중에서는 거의 탑3 안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높은 자사주 비율을 가지고 있고 자사주 소각 규정이 지금 점점 타이트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은데 그렇게 발표가 난다라면 주가는 상승 여력이 훨씬 더 크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더 살 생각 좀 할 수 있겠다 정도로 스탠스를 받아들이시는 게 좋은데 여기 덧붙여 봐야 되는 거는 일단은 롯데 계열사들의 재무 리스크가 있는 쪽도 있어요. 케미칼 쪽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적자폭이 크기 때문에 지주사로서 좀 리스크로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고 근데 또 하나는 식품 쪽 보게 되면은 실적 굉장히 좋고요. 또 나름 자본력이 빵빵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은 거의 이제 등가 교환한다라는 형식으로 지주사가 좀 포함할 수 있다라면은 롯데지주는 리스크가 저는 거의 없는 종목이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장에 돌고 있는 이야기들은 많지만 궁극적으로 지주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상법 개정 모멘텀을 가장 또렷하게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지금 가격대 29,000원대죠. 저는 한 28,000원 정도 구간 오면 과감하게 더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첫 타점이 좀 높기 때문에 이게 좀 물려가는 끌고 가는 이런 형태가 되지만 저는 이제 9월 중에 이제 논의가 되는 과정 속에 있을 때 기껏해야 지금 한 달하고 좀 더 기간밖에 안 남았죠. 그런 기간 동안에 눌려가는 과정 속에서 비중을 좀 채우시는 형태로 대응하시면 되겠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롯데지주 포함해서 저는 지주사 종목들 또 금융 관련 종목들 끝나는 형태는 전혀 아니다. 지금 시장이 보면 쏠림 장세가 좀 지속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하락 종목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상승 종목 수 대비해서. 그럼 이럴 때에는 좋은 애들을 잘 담는 시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지주사도 저는 마찬가지로 판단한다. 그중에 롯데지주는 저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영역이기 때문에 없는 분들도 지주사에 관심 두실 때 롯데지주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정도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우선 추가 매수 28,000원 정도 가격 근처에 왔을 때 한 번 정도 진행하셔서 비중 채우자 의견 드리고 올라가는 구조로 잡힐 때에는 저는 지금 신고가가 37,000원이거든요. 이 정도는 쉽게 올라간다라고 봐요. 보통의 주식들이 이렇게 테마라든지 재료들이 세게 붙어있는 상태에서는 조정은 길고 상승은 짧게 끝납니다. 기간이 짧다라는 거지 올라가는 폭은 또 커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모아가는 전략으로 가져가자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롯데지주였습니다. 이 지주사 관련주들이 워낙에 강한 시세를 내줬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내려왔을 때 이거 더 끌고 가도 되는 건가? 아니면 기다리면 다시 또 올라갈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해답이 되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박혜홍님 그 사이에 좀 들어오셨어요. 예. 그리고 딸기맛 토마토님 종목 고민 신청해 주셨고 요즘 잘 가는 기아도 종목 진단 신청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해바라기님, 설란님 반갑습니다. 화이팅! 그리고 설란님께서 제가 두 분께 감동입니다. 오늘 시작부터 분위기 아주 훈훈한데요. 그러니까요. 예. 오늘 개척자의 날을 맞이해서 이와 관련된 랭킹 기업가 정신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시작하기에 좀 꺼려하는 그런 네. 이유가 무엇일까 랭킹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황금마루님께서 상속세가 너무 높은 건 보기에 없네요. 이렇게 글 남겨주셨어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상속세. 사실 상속세는 한 번 내잖아요. 이렇게 네. 대물림을 할 때 한 번 내는데 아직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맞아요. 상속세부터 생각하시는. 그리고 상속세 얘기가 이 예. 5가지 중에 못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네. 이 얘기는 진짜 이미 사업이 커진 사람들의 한정된 얘기니까 맞아요. 그래서 전체를 포괄하기에는 쉽지가 않은 것 같고요. 예. 자, 그리고 저는 저 중에서 인상이 깊게 보이는 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 저거. 제가 예전에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그 활동했던 게 있었거든요. KBS에서 어떤 강의 프로그램 같은 거 하는데 활동을 했던 그 경험이 있어요. 네. 거기서 강의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실제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서 이 사업가들한테 물어보니까 몇 번 실패했어요? 이게 횟수가 미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적대요. 미국은 보통 4-5번씩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는데 우리나라는 딱 한두 번쯤 실패하면 거기서 멈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업이 많이 번창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아직도 기억이 남거든요. 이 부분은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이건 예. 사업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시도함에 있어서 그쵸. 조금 우리나라는 좀 낙인 효과 이런 것도 맞아요. 좀 크고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얘기도 해주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시장의 변화가 있어서 후리지아님께서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간다 해주셔가지고 네. 방금 저도 체크를 했거든요. 실적 나왔네요. 실적은 중간중간에 나올 때마다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 에너지 솔루션 실적이 지금 좋습니다. 예? 영업이익이 150억 나왔고요. 시장 예상치가 51억이었는데 와 예상치보다 네 3배짜리가 나왔네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와. 실적 발표하자마자 주가가 11% 정도까지 급등하고 있습니다. 프리지아님 감사합니다. 또 저희가 덕분에 이렇게 빨리 알아가 봅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예.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도록 할 텐데, 자, 두 번째 종목도 아주 익숙한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피님의 종목이고요. 원전주입니다. 우진엔텍이죠. 원전 관련해서 좀 후발주자로 정말 단기 급등이 나왔던 종목인데, 정말 아쉬운 건요. 급등 이후에 급락입니다. 44,000원대 고점 찍었던 게 바로 지난달 말, 한 달 전이거든요. 한 달 만에 그런데 주가가 40%가 내려왔습니다. 지금 매수 가격이 4만 원이 넘어요. 41,160원이고요. 아이고, 비중도 40%입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원전이 한참 잘 가니까 이때 우진엔텍에 올인을 하신 거죠. 전고점을 다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살려주십시오.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원전 관련된 종목 가운데서도 지금 고점 대비 낙폭이 가장 큰 축에 속하거든요. 자, 전문가님, 원전 관련된 종목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그래도 잘 버텨가는데 우진엔텍은 낙폭이 너무 큽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 신청자분은 제가 표현하고 싶은 이야기는 총체적 난국이에요, 지금. 지금 이 제일 높은 데서 트라이 하는 거, 트라이 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딩 자신 있으면. 근데 거기에 비중을 지금 40% 집어넣었죠. 아마 더 사셔가지고 40%가 된 것 같은데,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길로 들어선 겁니다. 이거는 무슨 종목을 해도 비슷해요.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그래서 제가 남들 좋다 할 때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꾸준히 이야기 드리는 게 이런 관점인 겁니다. 이거 남들 좋다 할 때 사면은 지금같이 되죠. 지금도 보세요. 오늘도 이제 좋다 하는 애들이 있는데 거기에 또 따라 들어가는 사람들은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트라이 하는 게 비중을 많이 실을 수 있는 종목들이 있고 비중을 많이 실어서 안 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많이 실을 수 있는 건 우리 창호 앵커님이 이야기 주셨던 것처럼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종목은 어차피 그 섹터의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에서도 탑티어인 종목들이에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쪽에는 비중을 좀 실어서 끌고 가는 게 보다 효율적일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우진엔텍 같은 종목은 완전 사이드에 있는 거예요. 계측 장비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원전 메인보다는 원전 해체 쪽으로 수혜 가능성 같은 게 점쳐지고 있는 건데, 자, 그럼 그렇다 한들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이 엄청 큽니다. 지금처럼요. 급등 이후에 급락이 당연히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이런 종목 타겠다 하면 급등 이후 급락 나올 때부터 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가능성이 높죠. 제가 좀 다소 안타까운 마음에 좀 이런 말씀 드리는데, 이게 다시 질문도 이래요. 전고점 넘어갈까요? 이게 여기서 넘어가려면 엄청 많이 올라가야 돼요. 그죠? 근데 이거를 제가 방송에서 넘어간다 안 만나간다를 그냥 가능성이 아니라 확신에 차서 얘기 드리면 그거 자체가 더 위험한 겁니다. 그건 알 수 없어요. 이런 소형주 변동성 가지고. 제가 바라보기에는 반등은 나올 겁니다.
근데 반등선이 이 신고가가 뚫는 거는 저는 우진엔텍이라는 종목이 갖고 있는 실적 캐파를 베이스로는 거의 운의 영역이다라고 봐요. 그런 거 기대하고 있으시면 반등 나왔을 때 매도도 못 합니다. 관점 자체를 좀 명확하게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변동성 종목, 모멘텀에 의존하는 종목들은 수치화할 수 없기 때문에 꾸준히 우상향이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변동성이 위아래로 튀기 때문에 뭐 어디까지 간다, 뭐 어디서 저항이다,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네요. 얘는 이제 반등은 나와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원전주들이 지금 뭐 우진엔텍뿐 아니고 이런 개별주들은 낙폭이 지금 심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후발 형식으로 해서 반등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럼 그랬을 때 제가 기대하는 기대값은 32,500원에서 35,000원 정도까지의 기대값을 가져갈 겁니다. 그럼 이때는 만약에 이걸 가지고 있다 하면 내가 위에서 샀든 밑에서 샀든 수익 실현을 하든 손절을 하든 이 구간까지의 트라이를 끝으로 정리할 생각을 하시는 게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매매가 될 거예요. 제가 왜 또 이렇게 얘기 드리냐면 얘 옛날 차트까지 같이 끌어서 보면요, 5만원까지 갔습니다. 그죠? 바닥 찍을 때 13,000원 가요. 이거 안 나오리라는 보장 없습니다. 지금 원전 기업들은 모멘텀은 굉장히 좋지만 실적 단위로 보면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이야기 드리면 두산에너빌리티의 뭐 가스터빈이라든지 실제 대형 원전에서 발생하는 실적은 거의 없어요. 이제부터가 삽뜨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숫자화가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위아래 변동성은 더욱더 많이 튈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꼭 감안하셔야 돼요. 저는 반등 나왔을 때 32,000원에서 35,000원 선에서 정리하시고 나오셔라. 전량 답니다. 그리고 40% 비중을 고가권에서 이렇게 쉽게 들어가지 마세요. 제가 추가 매수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것도 한번 하나의 종목을 추가 매수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대응이 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좀 추가 매수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영역이다. 비중을 세게 들어가는 것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진엔텍은 저는 반등은 나올 가능성 높고 제가 드렸던 가격에서 정리하는 것을 끝으로 종목 교체 의견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진엔텍 살펴드렸습니다. 이 종목 마냥 전고점까지 갈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겠습니다. 종목 올라왔을 때 매도를 해보시고요. 여기서 교훈을 또 얻어가죠. 많이 올라간 종목을 급하게 비중을 확 실어서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급등했다가 급락이 나온 종목들을 함부로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쉽게 가면 여기서 또 골치 아플 수가 있습니다. 꼭 한번 이 투자의 교훈을 얻어가시죠. 네, 게시판에서 지금 보면 날마다 대박님께서도 이렇게 잘 가다가 갑자기 좀 멈추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힘들다고 하시면서 이 가격 전략,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가격 전략이라든지 투자 전략 있잖아요. 같이 좀 게시판에 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파스모님께서 한전기술 봐주실래요? 하셨는데 저희가 좀 전에 원전주 체크를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매수 질문이시면은 매수 질문, 매도면은 몇 퍼센트 얼마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레키쇼 주제 요거 5위 한번 공개를 하도록 하죠. 기업가 정신 특집입니다. 개척자의 날이거든요. 자, 오늘 우리나라의 기업가 정신이 낮다고 해서 그 이유를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기업가 정신이 낮은 이유 바로 5위입니다. 공개해 주시죠. 자, 5위는 바로 창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게 5위로 좀 나타나게 됐군요. 저는 이게 5위에서 참 다행인 것 같은 게 어찌 보면 이게 외부 변수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못하는 이유를 밖에서 찾는 것은 그다지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좀 순위가 낮아서 다행이다. 모든 분들이 다 외부에서 안 도와줘서 못해 라고 하면은 약간 좀 제가 아쉬울 뻔했어요. 이렇게 이게 5위라면 그러면 그 제도 때문에 못해가 아니라 그 이유가 본인에게 있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1위는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이렇게 또 힌트를 주시네요. 자, 이렇게 5위까지 알아봤고요. 이쯤에서 오늘 하루 종일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지 그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수지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네, 오늘 장 초반 연고점을 또다시 경신한 코스피입니다. 하지만 2+2 협의가 미뤄지면서 힘이 빠진 국내 증시인데요. 조금 전 미국 상무부가 일본과의 관세 합의 문건을 공개했고 한국도 15%를 기준으로 삼을 가능성이 보도됐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에 힘을 내주길 바라면서 오늘 시장의 관심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산 에너빌리티 올라왔습니다. 100메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국제 인증을 취득하면서 오늘 이틀째 반등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2위에는 삼천당제약이 올라왔는데요. 전일 상한가를 기록했던 삼천당제약 오늘도 급등했지만 현재는 위아래 꼬리를 모두 길게 달고 캔들은 음봉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보도자료에 모호한 표현이 담겨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는데요. 현재는 3% 상승하면서 22만 원 선 웃돌고 있습니다. 3위에는 ABL바이오가 올라왔습니다. 27일부터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되는 알츠하이머 국제 컨퍼런스에 참가하면서 그랩 바디비를 공개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오늘 급등하며 장중에는 93,900원 고점을 경신했습니다. 4위에는 HD 현대인프라코어 올라왔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의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줄상향하고 있는데요. 오늘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신고가는 15,590원을 경신을 했고요. 현재는 15,000원 선 웃돌고 있습니다. 이어서 5위에는 SK하이닉스 올라왔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9조 원을 훌쩍 넘기면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오늘 장중에는 27만 9천 원 선까지 올라갔지만 현재는 상승폭이 둔화된 상황입니다. 이어서 6위에는 하나오션 올라왔습니다. K조선이 관세 협상 카드로 떠오르면서 오늘 하나오션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7위에는 삼성전자 올라왔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 상승분을 모조리 반납한 채 삼성전자 역시 쉬어가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8위에는 하이스틸 올라왔습니다. 일본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한국도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갭상승 출발했지만 현재는 약세에 보이고 있습니다. 9위에는 BHI 올라왔는데요. 미국의 알래스카 협력 기대감 속에서 42,000원 고점을 경신 후 윗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10위에는 도우인시스 올라왔습니다. 폴더블폰 관련주로 새내기주인데요. 애플이 폴더블폰을 출시했을 때는 초박형 강화 유리를 사실상 독과점 수혜를 입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뜨겁지만 오늘은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위에는 EV 첨단 소재 올랐는데요. 오늘장 급등하면서 2,595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12위에는 LG에너지솔루션 올라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중국 배터리 기업인 신항다와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나오며 오늘 급등하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36만 7,500원 선까지 올라가고요. 현재도 7% 넘는 강세 유지되고 있습니다. 13위에는 중앙첨단 소재 올라왔습니다. 리튬 관련주로서 오늘도 23%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14위에는 일동제약이 올라왔는데요.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임상 데이터 호조 소식으로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거래일 연속 급등 흐름 유지되고 있고요. 이어서 15위에는 이닉스가 올라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의 자동차 관세를 인하받기 위해서 대미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며 북미 공급망 강화에 나온 이닉스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급등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이어서 16위에는 네이버가 올라왔습니다. 네이버는 7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현재는 22만 5천 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17위에는 S&T 에너지가 올라왔는데요.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상한가까지 올라섰습니다. 18위에는 동양철관 올라왔습니다. 52년 만에 사명을 변경한다고 밝혔는데요. 계열사와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고 전략을 밝혔지만 현재는 주가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19위에는 국전약품 올라왔습니다. 국전약품도 강세 흐름 보이면서 현재 급등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20위에는 사이닉솔루션 올라왔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새내기주로서 시장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1위부터 20위까지의 종목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 미국 증시와는 다르게 또 엇갈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10년 만에 매출이 최대 감소폭을 보이면서 2분기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2차전지 관련주들은 개별 이슈와 함께 중국의 리튬에 대해서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특히나 오늘 급등세를 보이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의 훈풍이 강하게 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관련주들의 전략은 어떻게 짜봐야 될까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전지 관련된 궁금증이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LG에너지솔루션, 앞서 이야기를 했던 바대로 중국 기업과 함께 특허 소송, 이 승소 소식이 들리면서 급등세죠. 이렇게 되면서 LNF 같은 종목도 같이 덩달아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대표주들이 급등하는 모양새인데요. 2차전지 관련주들 앞으로 전망, 전략은 어떻게 볼까요? 자,
우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2차 전지라고 부르면 좀 뭉뚱그려집니다. 그죠?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에서 예를 들어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셀은 어떠한가, 소재는 어떠한가, 또 소재로 보면은 대표적으로 양극재, 음극재가 있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 등장하고 있는 재료들은 또 어떻게 볼 것인가를 좀 세분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짧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대표적으로 지금 셀 기업들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국면이 상방이 좀 제한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게 실적 베이스가 아니죠. 오히려 시장이 전반적인 순환매가 돌다 보니까 2차 전지도 나름 규모가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수급에서 소외되지 않고 다행히도 어느 정도 바닥을 치면은 반등이 나오고 바닥을 치면 반등이 나오고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셀 기업들은 대표적인 셀 3사 같은 경우 실적이 이걸로 변환이 되는 구조가 나오지 않으면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상방이 제한되어져 있는 움직임입니다. 다만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하방도 제한되어져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내려가면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트레이딩 측면으로는 상당히 좀 부드러울 수 있겠죠. 접근하기가. 다만 이걸 추세 대응, 그러니까 쭉 끌고 가는 형태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정도로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재는 좀 갈려요. 양극재, 음극재 중에서도 최근에 이제 중국의 리튬 생산을 좀 조절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탄산 리튬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 되게 좋죠. 소재 입장에서 레깅 효과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원자재 사와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비싸게 팔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근데 다만 이걸 고려한다고 한들 과거에 이미 쌓여왔던 것들이 좀 많이 적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광물 가격이 내려가는 구조 속에서 적용되었던 게 많았기 때문에 이게 실적으로 바로 가시권에서 등장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또한 좀 지켜봐야 되는 형태라서 저는 아예 길게 끌고 가는 형태는 가능은 할 수 있다. 근데 소재 같은 경우는 저는 트레이딩 뷰로 보실 거면 차라리 광물 관련 노이즈가 있는 흑연, 대표적으로 이제 포스코퓨처인 같은 종목들, 또 뭐 태경 BK 같은 종목들이 오히려 좀 나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다른 이제 소재 관련 기업들은 전 조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쪽 볼 바에는 지금 노이즈가 좀 더 불거져 있고 또 이슈화 되어져 있는 셀 기업 중에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되게 좋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좀 눌렸을 때 트레이딩 정도가 가능하다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더 봐야 되는 거는 넓혀서 수많은 이제 소부장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쪽은 이제 후발 형식이에요. 그래서 뭐가 있냐? 대장들이 좀 위로 쭉 끌고 올라가 줘야 됩니다. 고시총주들, 셀 기업들, 양극재 기업들이 보다 더 상승을 해줘야 그 뒤에 후발주들이 좀 따라가는 구조가 잡힐 텐데, 사실 근데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상방이 좀 막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후발주들은 아마 지금의 2차전지 순환매 흐름에서 좀 소외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후발 형식의 종목들은 기간이 좀 더 필요할 수 있겠다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제 궁극적인 이야기는 트레이딩 뷰에서는 지금 수급이 들어오는 쪽, 그러니까 대형 2차전지 안에서는 가능하다. 추세 대응은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끌고 가려면 좀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상방에 제가 막혀있다는 표현은 실적을 베이스로 이야기 드리는 거기 때문에 실적이 풀려가는 구조가 나오면 사실 저 같으면 좀 더 웃돈을 주고서라도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사겠습니다. 그게 좀 추세 대응하기에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좀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2차 전지라고 뭉뚱그려서 볼 게 아니라 워낙에 또 종류가 많으니까 그 가운데서도 좀 세분화시켜서 각각의 종목별로의 대응 전략 이렇게 또 세워주셨네요. 예. 자, 그리고 채팅창으로 가보겠습니다. 희망인내행복님께서 다시 또 와주셨네요. 반갑습니다. 희망인내행복님 아주 인기쟁이셔요. 오자마자 많은 분들이 반겨주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준호님과 강사님도 이렇게 웰컴 외쳐주십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슈팅스타님이 계속 바쁘게 슈팅 일부 써주고 계시는데 오늘 실적 계속 나오죠. 이번 실적 시즌에 HD 현대그룹이 상당히 눈에 많이 띕니다. 그렇습니다. 어제는 현대 인프라코어가 또 급등을 하더니 오늘은 좀 전에 후리지아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대 에너지 솔루션 급등을 하고 또 한시 정각 땡 하자마자 현대 건설기계도 실적 내놨는데 이것도 좋아가지고 지금 건설기계가 9만 원 초에서 시작해가지고 신고가 쓰고 거의 10만 원까지 가 있어요. 이렇게 부지런히 또 실적도 챙겨보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 동접자 1,800명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네. 희망인내행모님, 창호행 내일 힘 좀 쓸 수 있나요? 그동안 단련한 근육 좀 쓰세요. 내일 무슨 날인데요? 그러니까요. 내일 왜 쓰는 날이죠? 모임이 있으신가? 뭐 쓸 수 있으면 저는 뭐 기회만 있으면 좋습니다만 어디 써야 되는지 그 목적지를 알려주시면 희망님 글 좀 남겨주세요. 네. 갑자기 이런 말 들으니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뭘까요? 아리송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다음 종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상승파동님께서 올려주신 이스트소프트 알아볼 텐데요.
주셨는데요. 네. 이 종목을 21,645원에 사셨대요. 비중 10%. 현재 주가가 2만 원 정도니까 큰 차이는 안 나는데 네. 단기, 중기 전략 궁금하다고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러면 이스트소프트, AI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요즘 분위기가 다소 좀 가라앉아 있죠.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될지 전문가님 알려주시죠. 네. 단기면 단기고 이제 중기면 중기로 해야 됩니다. 이게 같이 보면은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 단기면은 추가 매수를 좀 빨리 해야 됩니다. 평단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중기면은 좀 천천히 추가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본인이 이제 좀 설정하시는 게 필요해 보여요. 단기면은 저는 지금처럼 눌릴 때 한 번 더 사셔가지고 타점 잡으셔야죠. 그래야 다음 반등 차시. AI주들이 지금 많이 눌려 있죠. 특히나 소프트웨어 기업들, 이스트소프트 포함해서 뭐 한글과 컴퓨터라든지 대장주로 볼 수 있는 네이버 같은 기업들도 많이 쉬고 있습니다. 근데 쉬고 있는 국면이 저는 이 순환매 일종이다라고 봐요. 이런 어떤 측면이냐면 시장이 쭉 상승하면서 다 끌고 올라왔다라면 여기서 기간 조정이 나올 때 순환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도 순환의 우선 타겟이 되는 게 대형주입니다. 대형주에서 쏠림이 좀 발생하다 보니까 그 이외에 수많은 애들이 같이 내려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대형주 소수가 지수는 버티고 대부분의 종목은 내려가는 구조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개별성을 많이 띠고 있는 AI주들, 특히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이제 쭉쭉 조정이 나오는 이런 구조인 겁니다. 근데 이게 또 바뀌어요. 계속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스트소프트가 AI 중에서도 뭐 엄청 안 좋은 기업도 아니고 자기 밥값은 잘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물론 이제 AI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플랫폼 서비스라고 볼 수 있고 AI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는 페르소닷 같은 서비스가 있어요. 이스트소프트가. 근데 여기에서 지금 추가 매출이 많이 발생하고 있냐, 뭐 그런 형태는 아직은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더 많은 트라이를 해야 되고 더 고도화를 해야 되는 것도 맞는 건데 물론 이걸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강점이기도 한 거거든요. 실제 지금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실적으로 다 선보이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그랬을 때 어차피 다음 차시 상승되면은 이스트소프트는 수급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AI주 중에서.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신다라면 단기나 중기 중에서는 중기 대응이 훨씬 유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단기로는 지금 더 사셔가지고 반등 나올 때 팔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라면 중기로는 전 조금 기다렸다가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19,000원 깨지는 구조 있죠. 18,000원 후반대 정도 이런 구조가 잡혔을 때 한 번 더 사셔가지고 비중을 추가해 두시면은 평단이 좀 아래로 잡히겠죠. 이걸 가지고 좀 끌고 가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기간을 놓고 보면은 저는 하반기에 이제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노이즈가 이제 미국을 기점으로 해서 발생할 텐데 그랬을 때 AI주들, 로봇주들, 바이오처럼 성장주들의 움직임이 좀 도드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최근까지만 해도 이제 저 PBR주들 그리고 저 퍼주들이 많이 움직였다라면 시장 순서상 한번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지점 기대하면서 끌고 가는 게 좋아 보여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제가 말씀드렸던 19,000원 깨지는 지점부터 좀 사보자라는 걸로 정리를 하고요. 올라가는 구조 속에서는 저는 중기 이상의 관점으로 이 25,000원 레벨은 충분히 도달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의견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트소프트까지 내용 정리를 해봤습니다. 단기면 단기고 네. 중기면 중기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선택지 있으니까 거기서 좀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저희 희망 있는 행복님께서 내일 창호 앵커가 힘을 좀 써야 된다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미스터 진단 얘기였어요? 생각해보니까 그 예. 미스터 진단뿐만 아니라 내일은 제가 오랫동안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금요일 대비를 미리미리 좀 해라. 체력 이런 안배를 좀 해라.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예. 이해가 좀 되네요. 네. 예. 그리고 사실 화면상으로 봤을 때 창호 앵커보다 제가 힘 좀 쓰게 생기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 사실 오늘 어깨가 굉장히 넓으시네요. 저보다 넓지 않아요, 지금? 사실 지금 시장 분위기 예. 때문에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화면에 나가는 제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계속 웃게 되는 거예요. 뭔가 발사될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사실 이 옷은 굉장히 핑크핑크하고 공주 같은 옷인데 어깨 넓이가 대단하죠. 이거네요. 네, 거의 발사네요, 진짜. 창호 앵커가 몸이 굉장히 큰 사람인데 앉아겠습니다. 저 지금 이러고 화면 보고 할게요. 놀랐어요. 예. 이러고 하면 좀 불편해 저도 보이는군요. 금요일에 힘 좀 쓰면 되나요? 예. 갑자기 자존심 상하네요. 어깨에서 밀렸습니다. 오늘따라 또 가뜩이나 네. 자켓까지 안 입고 오셔가지고. 네, 자, 예. 이 얘기는 뭐 뒤로 갈게요. 자, 다음 종목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 박미연님의 종목인데요. LS 머트리얼즈 살펴보도록 할게요. LS 머트리얼즈 울트라 커패시티 생산하는 기업인데 그래서 그 신재생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좀 많이 되곤 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매수 가격이 굉장히 좀 높아요. 24,000원. 그리고 5%. 지금 차트를 보면요. 뭐 계속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완전 바닥에서 10,000원대쯤에서 계속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데 좀처럼 크게 반등이 나오질 않습니다. 현재 주가는 11,000원대 수준이고요. 비중이 비중이 그나마 5%로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언제쯤 반응이 될까요? 사실 LS 그룹주가 한창 인기 있을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LS 뭐 일렉트릭이나 지주사 LS 이쪽에는 주가 반응이 나왔는데 LS 머티리얼즈는 좀처럼 움직임이 없습니다. 과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알아볼게요. 자, 전문가님, LS 머티리얼즈, 이거 LS 그룹 내에서도 이 종목은 참 전혀 반응이 없네요. 네, 이게 제가 그 소외되어져 있다라는 다수의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외주들을 아무래도 계속 소외가 되는 형태가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는 건데, 이건 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의 특징이기도 한 건데, 뷰를 딱 두 개로 좀 압축할 수 있어요. 좋은 측면, 안 좋은 측면. 주요 포인트를 나누자라면, 첫 번째, 우리 앵커님, 창호 앵커님이 설명 주셨던 것처럼, 이제 풍력이나 또는 전력망 수요가 좀 올라가고 있는 측면들이, 이 유시사업부 가지고 있는 LS 머티리얼즈 같은 입장에서는 앞으로 좀 커질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알루미늄 EV 부품도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신규 매출 잡히는 것들이 지금 있거든요. 이게 앞으로 커질 수 있다라고 일단 기업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가능성은 있다. 이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이제 있는 그대로 현실을 보면요. 이제 1분기에 적자 전환됐죠. 지금도 밸류에이션 굉장히 높습니다. 아직도 비싸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있는 대형주들이랑 좀 색깔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저는 사실 단기적으로는 이게 더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계속 누워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좀 판단이 듭니다. 게다가 평단이 상당히 높죠. 이게 마이너스가 좀 많이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추세적으로 올라가야 회복이 가능한 거지, 단기적으로 급등 나왔다가 또 내려오고 급등 나왔다 내려오고 이런 구조로는 전혀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내가 얘를 좀 정리하는 관점으로 보고 새로 살 게 있다라면 저는 이게 좀 상승, 리바운딩이 나왔을 때 정리하는 방향으로 보는 게 좋다. 근데 이걸 팔고 마땅히 살 게 없는데 그냥 손절하느냐, 이런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걸 손실 처리하고 다른 걸 사는데 또 물릴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의 관점으로는 제가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도드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특히나 전력망에서 발생하는 수요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 전력망 프로젝트들이 AI 100조 투자하면서 정부 추진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어차피 국내용 전력망 쓸 거거든요. 그럼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충분히 수혜 가능성이 좀 점쳐지고 있고, 특히나 LS 그룹주잖아요. 그래서 LS 그룹주가 같이 상승하는 구조 또한 우리가 그려볼만 하기 때문에 이런 추세적인 대응을 좀 기다려보자로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 그랬을 때 LS 그룹주들도 같이 움직이고 또 전력망 기업들이 움직이는 구조가 나오는, 사실 LS 머티리얼즈 입장에서 테마색이 좀 진해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상승이 나오고 나서 좀 비중을 줄이는 이런 형태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 중장기적인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가능성의 이야기들이라서 당연하겠지만 수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될 겁니다. 그건 염두에 두시고 들으셔야 되는데, 올라가는 구조 잡힐 때 저는 일단 17,500원 정도, 그러니까 빠진 거에 대한 하프값 정도를 기대해보고, 그리고 이 가격부터는 저는 한 번 더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얘가 지금 혼자 막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혼자 테마 잡혀서 올라가느냐, 그게 아니면 실제로 실적 턴어라운드라든지 우리가 좀 더 이 종목을 디테일하게 분석할 수 있는 내용들, 또는 이 전력망 수요를 베이스로 해서 LS 그룹주가 같이 올라갈 때 편승을 하느냐, 이런 구조가 나오면 좀 더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느냐 혼자 가느냐를 기준으로 놓고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을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를 기점으로 1차적으로 17,500원 정도 가격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머티리얼즈 24,000원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17,000원대쯤에서는 매도 준비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진단 완료해봤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김근우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종목 전문가께서 미리 채팅창에 인사를 주셨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등장을 하셨어요. 예, 저 문제 낸 사람 오늘 나하고 결별하는 날이네요.
제가 문제를 냈는데 말이죠. 점점점. 좌우당간 네. 결별입니다. 우리 결별이야. 에이, 하실 거면서. 아, 결별 맞아요. 결별 맞죠. 결국 별처럼 빛나는 사이. 어떻게 해요? 이 오그라드는 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리액션 고장나는데. 예. 어쨌든 간에 좋은 사이, 우리 사이. 아니, 지금 인사 준비도 안 됐는데 갑자기 등장하셨네요. 예. 자, 전문가님. 결별이란 결국 빛나는 사이죠? 뭔 소리 하는 거요? 아닌가요? 결별이에요. 아, 잠깐만요. 그러면 4위 일단 한번 공개하고 다시 인사 좀 드려볼게요. 네, 좋습니다. 자, 갑자기 등장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오늘 개척자의 날 특집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분야의 개척자, 기업가들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업가 정신이 우리나라가 좀 부족하대요. 그래서 그 이유를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4위를 먼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4위는요. 기업과 또 기업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좀 많이 있는 편이어서 그래서 그렇다. 이런 하지만 분석이 퍼센티지가 나왔습니다. 또 높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자, 이 부정적인 인식은 일부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예. 자, 4위까지 알아봤고 남아있는 항목이 3가지가 남아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학교 안팎의 교육의 부족, 그리고 전문직이나 대기업을 선호하는 이런 분위기가 문제의 요인이 된다. 이런 네.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전문가를 모셔보겠습니다. 자, 토마토 투자클럽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합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자, 전문가님. 3가지가 남아있는데, 교육이 부족해서, 그리고 전문직이나 대기업을 선호하는 이 분위기 때문에, 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기업가 정신이 우리나라가 좀 낮은 편이다. 이 중에서 어떤 걸 1위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지금 맞추라고 낸 겁니까, 이걸? 이거 진짜 좀 어렵죠? 어려운 게 아니고 좀 네. 황당하고, 우리가 증권 전문가인데, 예. 그죠? 근데 이게 화면이 한 5초, 10초 늦네요. 그래서 이종복이가 그 정답 나왔을 때도 반응 속도가 늦는 건데, 일단 저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기업하는 사람들 막 그러잖아요. 저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중요한 건데, 저기 개척자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업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뭔가 도전하고, 뭔가를 창출해내려고 하고, 그런 게 기업가 정신인데, 도전,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낮은 이유가 뭐겠어요? 학교 안팎의 교육이 부족한 게 1등이 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도전, 창조, 막 이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막 이런 건데, 또 전문직하고 대기업을 선호하는 인식, 선호하는 분위기가 강해서 기업가 정신이 낮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기업가 정신이 낮을 수가 있죠. 근데 이 문제는 개척자의 날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건 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우리나라가 기업가 정신이 낮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논리적이에요? 1등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렇죠. 그리고 예. 오늘 폰세 나오잖아요. 한화이글스. 그리고 색깔이가 한화이글스 색이고.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갑자기 어렵네요. 신뢰도가 어려운데. 떨어지네요. 어려운데 내가 봤을 때는 교육 보죽보다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낮은 거죠. 네. 교육은 피동이잖아요. 근데 저거는 개척자란 말이에요. 예. 그 개척을 하는데 교육 부족을 탓하면 안 되죠. 네. 두려움이 맞을 것 같아요. 이건 맞을 것 같아요. 1등이 두려움이 맞을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어차피 돈도 많이 주고 전문직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그 분위기가 낮은 이유가 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학교 안팎 교육 부족은 남 탓하는 거니까 3등. 알겠습니다. 자, 1위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2위는 전문직 대기업 선호 분위기, 3위를 학교 안팎의 교육 부족으로 뽑아주셨습니다. 앞서서 하나가 네. 10승, 10연승 가다가 어제 살짝 삐끗했으니까 그쵸. 전문가님 하나 응원 더 해주셔야죠. 아니 오늘은 당연히 이기는 거예요. 그걸 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오렌지색 이렇게 알겠습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리고요 네. 저희 코너 속의 코너 랭킹쇼 쪽에 또 이종복 미션 오늘은 몇 명의 뭐 이런 거 없으세요? 아까 마케팅 할 때
2,900에서 3,000 얘기했거든요. 와, 오늘 정도는 장이 난이도가 있어가지고 네. 예. 나의 어떤 그 인사이트는 그 정도는 와야 돼요. 내가 그렇게 좀 가벼운 사람 아니라고 했잖아요. 어쨌든 바글바글 최소 2,500이 넘어야지. 2,777. 2777 접수해 알겠습니다. 놓겠습니다. 자, 일단 최소 2,500 넘어가야 되고 2,777명 되면 네. 뭔가 뭐 종목 진단을 더 해주신다든지 추천주 이야기가 좀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게 있겠죠. 근데 전문가님이 네.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저는 좀 끄덕끄덕하게 되는 게 지난번에 2,555분이 그렇죠. 함께 해주셨을 때 L, O자, T자 들어가는 백큐미 예.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급등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종목군이 이 초상 힌트가 엄청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정도는 또 함께 힘을 모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와 뭐예요? 벌써 2,100명이 넘어갔습니까? 이제 어느새? 시작이죠. 알겠습니다. 네. 2,500은 뭐 쉽게 넘어갈 것 같은데 지금 종목 진단 신청이요. 말도 못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을 다 소화하기 위해서 뭐 다는 못하겠지만 최대한 많이 도전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첫 번째 모둠 상담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예. 와. 오늘 핫한 2차 전지부터 준비를 했는데요. 난리도 아니죠 정말. 네, 나만 좋은 서포터님께서 가장 핫한 종목 L, 네. 네, 전문가님 LG 에너지 거부하겠습니다. 왜요? 뒤로 넘기신 에이,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래. 거부입니까? 아니요, 뒤로 넘기는 게 아니고 좀 기분이 안 좋아서. 왜요? 진단 내용 내가 봤거든요. 네. 이게 지금 보면 오케이 그냥 넣으세요. 내가 얘기 좀 할게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얘기 전화해 주시죠. 이렇게 센 거를 지금 한다고요? 이토마토 페리 이렇게 센 거를 와 오케이 가세요. 아예 센 알겠습니다. 거를 진작에 잡으셔서 수익을 내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일단 사연을 좀 읽어드릴게요. 예. 전문가님 반응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나만 좋은 서포터님께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신 가격이 32만 원이에요. 예. 네, 32만 원의 비중이 5%고 그리고 일주일 전에 35만 원에서 37만 원 단기 매도하라고 해서 금일 10% 매도했습니다. 일단은 좀 수익 챙기셨고 예. 그리고 5%만 있으신 경우에요. 그리고 윤교님은 삼성 SDI 이 매수가 종목을 높아요. 32만 8천 원의 비중 20% 얘기해 주셨고요. 예. 더 있죠? 지금 뭐 삼성 SDI는 20만 원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네. 자, 그리고 믹스커피님의 포스코 퓨처엠이 있습니다. 37만 원. 이것도 역시나 이 대표적인 종목들은 평균 매수 단가가 좀 많이 높아요. 게다가 이분 비중도 높으세요. 그러니까요. 40%를 갖고 계십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대응 방법 추천 부탁드려요. 포스코 퓨처엠이 사실 최근에 정말 가파르게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15만 원대입니다. 37만 원이 정말 멀어 보이거든요. 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미래 나노텍. 앞서 살펴드린 종목들에 비해서는 이름의 인지도가 조금 더 부족하긴 한데 미래 나노텍의 매수가는 1,600원. 그러니까 지금 주가 거의 수준입니다. 비슷해요. 네. 5%. 이 정도면 바로 뭐 최근에 매수하신 거네요. 단기와 중기를 부탁합니다. 탄력 받았다고 판단하신 거겠죠? 추가적으로 상승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겠죠? 미래나노텍은 지금 룰루랄라님도 방금 전에 또 올려주셨어요. 좋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종목. 자, 그러면 이종복 전문가님 좀 살펴주실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제 이종복이가 신의 한수 할 때 그 메인 PD한테 이제 들은 말이 있어서 내가 이제 그 말을 잘 안 쓰는데 여러분 이종복 유튜브에 이게 말이라는 게 얘기했잖아요. 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일을 할 때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는 거 아세요? 하고 싶은 일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는 거, 의무적인 거. 말이라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말은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내가 되게 중시 여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방송할 때 전문가들이 하는 말의 의도 파악을 잘하라는 얘기를 25년 전문가 매년 하는 얘기고 내가 유창호 앵커하고 이건 진행자한테도 말을 잘못했을 때 말을 고쳐주는 사람이거든요. 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고 싶은 말이 있고 해야 할 말이 있고 할 수 있는 말도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고 이렇게 말의 종류가 많아요. 이종복은 말을 해야 먹고 사는 게 직업이죠. 그래서 나는 내가 해야 할 말을 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끔가다 종목 진단하거나 시장 전략 얘기할 때도
여러분, 하고 싶은 말 좀 해드릴게요 할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주겠다고 할 때는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 다른데 내가 왜 LG에너지 때문에 뭐라고 한 거냐. 이분은 일주일 전에 35만 원에서 37만 원이 단기 매도가라고 해서 매도했다. 단기 저항이라고 했지. 보세요 여러분. 35에서 37만 5천 원이 단기 저항인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42만 원 넘어가는데 단 1%의 의심의 여지도 없다라고 말한다. 그럼 말한 사람은 단기 저항을 강조한 겁니까? 42만 원 넘어가는 걸 강조한 겁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마 우리 누구지? 박상정 앵커도 그때 그 얘기했죠. 대주전자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대주전자 어떤 사람이 단기로 물어봐가지고 단기 매도가는 얼만데 중기는 엄청 크니까 단기 매도하고 후회할 거면 하든지 중기로 가고 싶으면 가든지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말인 거예요. 이거 LG에너지 내가 이거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더군다나 이종복이가 LG에너지를 설명해 줄 때 이 사람은 LG에너지를 갖고 있으면서 불안하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게 지난주 미스터 진단을 보면 돼요, 여러분. 이거 말고도 그 앞쪽에 있는 거 봐도 되거든요. LG에너지를 갖고 있으면서 불안하다고 해가지고 내가 LG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불안하다라고 하면은 주주 자격도 없다라고 했던 주식이 바로 LG에너지입니다. 요까지 얘기해주고 글쎄 뭐 이거 뭘 물어봤죠? 유창호 앵커 LG에너지? 네, LG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그냥 뭐 특별한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일주일 전에 35만 원에서 37만 원 단기 매도가라고 해서 오늘 팔았다 이 얘기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왜 픽을 했냐 이거지. 이토마토 필이. 이해했죠? 그러니까 어쨌든 LG에너지 갖고 있는 분들은요. LG에너지는 좋아요. 여러분. 그리고 나머지 여기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2만 원대 정도 갔을 때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 해드리고 이제 삼성 SDI 같은 거를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32만 8천 원에 20%. 삼성 SDI. 32만 8천 원에 20% 혹시 유상증자 받으셨습니까? 이런 것도 지금 얘기가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늘 2차 전지 진단해주면서 이종복이가 제대로 한번 참교육 시켜드릴게요. 이러니까 주식으로 실패하는 거고 주식으로 돈을 못 버는 거고 이런 것 또한 기업가 정신 부족한 거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32만 원에 20% 샀는데 자기가 유상증자 받았다 안 받았다도 언급도 없잖아요. 그죠? 당연히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지만은 유상 청약을 안 했을 수도 있고 20%면은 작은 거 아니거든요. 나는 추가 매수 의견이에요. 추가 매수 의견.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종복이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생각해서 얘기해 주는데 이 사람은 삼성 SDI 진단 부탁한다고 했지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니까 이게 일반인들이 주식으로 실패하는 거예요. 단기 중기 목표가 궁금합니다 정도는 의견을 피력하라고 그랬죠. 삼성 SDI는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25만 원 정도가 단기 저항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게 이종복이가 이제 종목 진단을 하거나 미스터 진단, 특히 심야 시간에 밤 깊은 시간에 막 7천 명이 바글바글거리면 여기서 마음속에 목표가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게 장중이니까 자, 단기 25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 37만 원 이거 가격 레알이에요? 처음서부터 이렇게 고난을 줘. 37만 원에 40% 저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대응 방법 추천드려요. 이분도 마찬가지죠. 유상증자 받았습니까? 그 다음에 37만 원에 40%면요. 이분 나는 안 봐도 알겠는데? 응? 뭐라고요? 오케이. 자, 37만 원이면요. 이쪽에서 죽을 때 산 거잖아요. 이쪽에서 산 거죠. 이쪽에서. 그죠? 보세요. 37만 원에 40%를 사버리니까 20만 원 언저리로 내려와도 꼼짝 달싹을 못했다가 20만 원대로 빠졌다가 다시 35, 6만 원대로 다시 올라왔죠. 만약에 이쪽에서 한 20% 정도만 사고 이쪽으로 왔을 때 추가 매수했으면 분명히 저분 여기서 익절도 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내려오는 주식을 처음서부터 많이 사니까 대응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분한테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처음에 주식을 들어갈 때 저렇게
많은 양을 한 번에 들어가는 걸 고쳐라. 그 다음에 37만 원이면은요, 내가 봤을 때는 마지막에 이분이 이제 들어가는데, 이 포스코 퓨처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종복 방송 실시간으로 보라고 하잖아요. 이종복이가 이 포스코 퓨처 단기 얼마, 중기 얼마, 마음속의 목표가 얼마, 20번도 넘게 얘기했을걸요? 근데 이분은 그걸 안 봤으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아쉽네요. 저 밀렸을 때 더 사고 막 50%로 채우고 그랬어야 되는데, 방법은 이거예요. 가지고 가시면 돼요. 가지고 가시면. 대신 단기적으로 20만 원에서 22만 원 언저리가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가지고 있으면 그때 다시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래나노텍. 와, 2차 전지가 이렇게 어려운 섹터가 아닌데 보면은 지금 이종복이가 이런저런 말이 많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게. 가격도 높은데 비중도 되게 높고 본인들이 원하는 것도 얘기를 못하고 전형적인 일반인이거든요. 자, 그 다음 미래나노텍 1,600원이면 이거 지금 산 거거든요. 이게 이제 어제 신의 한수 PD가 하지 말으라는 말이 있어갖고 내가 못하는데 보세요. 이것도 지금 보면 8,000원대 있다가 순간적으로 10,000원대로 올라탔죠. 그죠? 예. 우리는 이런 건 좋게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이런 주식들이 아마 이종복 방송을 많이 보거나 이종복의 유튜브를 본 사람들은 아마 알 거예요. 이거는 단기적으로 너무 높은 가격에서 샀습니다. 일단은 현금 확보하고 차후를 지켜보라. 이 사람한테 이게 중기 목표가가 얼마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봤을 때는 독이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부터 엄청나게, 그죠? 예, 엄청나게 힘든 내용을 줬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말의 중요성이에요. 최소한 종목 진단을 할 때 본인이 원하는 걸 적을 줄 아는 기준과 원칙은 있어라. 대신 덕담 하나 드릴게요. 지금 종목들은요, 죄다 금싸라기 종목들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 종목들이 보통 매수 단가가 너무나 높았고 비중도 많아서 그래서 종목 진단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마디가 정말 중요했죠. 네 종목 모두 다 금싸라기.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의 흐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여러분 잘 이 점 캐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2차전지는 중복해서 신청해주신 분들 많거든요. 예. 좀 전에 진단 내용 같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종목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시간을 좀 드릴게요. 그 사이에 랭킹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예, 자 오늘의 랭킹쇼 주제는요, 이 개척자의 날 기업가 정신 특집입니다. 우리나라 기업가 정신이 좀 낮대요.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낮다고 그냥 포기야 이런 얘기 아닙니다. 낮은 이유를 보고 앞으로는 더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여 우리나라의 기업을 살리고 증시도 더 올라가라. 정말 이런 걸 잘했죠. 예. 했었죠. 갑자기 머리 아파요. 예. 3위 한번 갈까요? 3위. 그러면 네, 기업가 정신이 낮은 이유 무엇일지 3위 공개하겠습니다. 네. 예. 3위 이거네요. 비중이 이제 좀 많아졌습니다. 네. 전문직과 대기업을 선호하는 이 사회의 분위기. 그러니까 그쵸. 그 어른들도 항상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맞아요. 위험하게 사업 같은 거 하지 말고 너는 의사를 내라, 변호사를 내라, 아니면 너는 뭐 삼성을 SK를 들어가야 돼. 네, 전문가님 말씀해 주세요. 봐봐, 처음서부터 틀리잖아. 유창호 앵커 일부러 틀리게 낸 거지. 중요한 건 1위가 아닐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리면 만약에 맞아요. 여기서 학교에 대해서 이 학교 안팎의 교육이 부족이 만약에 저게 1등이 되면요, 이거 진짜 이거 비극인 거예요. 이거. 그렇죠. 안 됩니다, 저거는 남 그럼요. 탓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일단 1등 보고 얘기할게요, 여러분.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3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남아있는 게 딱 2개거든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냐, 아니면 학교 안팎으로 교육이 부족한 게 문제냐. 교육이 부족한 게 문제면 이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포인트도 그렇고 그러면 학교 내에서 우리나라 교육 자체가 문제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되게 서글플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두 가지가 남아있는데 과연 1위가 어떻게 될지 한번 여러분 또 추측을 기다려보겠습니다. 예, 그 사이에 시장이 보합권 내에서 코스피 코스닥이 약간 엇갈리고 있고요. 종목군들 실적 발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떤 변화 있는지 살펴보고 올게요. 정수지 캐스터 알려주시죠.
네, 1시간 동안 달라진 시장의 관심 살펴보겠습니다. 2위에 HD 현대건설기기가 새롭게 랭크됐습니다. 2분기 매출이 9,677억 원을 기록하면서 1조 원에 육박했는데요. 중국 시장까지 회복세를 보이면서 주가 역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위에 HD 현대건설기계도 올라왔습니다. 역시 HD 현대인프라코어까지 계속해서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5위에는 HD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올라왔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151억 원을 달성하면서 140% 급증했는데요. 예상치를 크게 웃돈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그룹주들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9위에는 미트박스 올라왔습니다. 미국이 30개월령 이상의 소고기 수입 허용을 협상 테이블에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는데요.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미트박스도 오늘장 반등 흐름 보이면서 장중에는 17,260원까지 올랐고요. 현재는 윗꼬리를 달고 16,000원 선 웃돌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위에 SK 이터닉스도 새로 올라왔습니다. 재생에너지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이어서 14위에는 ST팜이 올라왔습니다. ST팜 역시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영업이익이 128억 원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16위에는 드리머스 컴퍼니 올라왔습니다. 드리머스 컴퍼니의 인수전에 YG 플러스에 이어서 부산 에쿼티 파트너스까지 참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수전이 뜨거워지면서 시장의 관심이 뜨겁고요. 주가 역시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진 시장의 관심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오후장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증권가에서는 올해 태양광 관련주들에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태양광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관련 기업에도 주가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호실적이 발표된 S&T 에너지도 매수세가 몰리면서 급등을 했는데요. 태양광 관련주들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의 전망은 어떤지 전문가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확실히 최근에 보면 한화솔루션 아니면 CS윈드 이렇게 대표적인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도 확인이 됐거든요. 자, 그러면 전문가님 혹시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극한 직업인데 우리 지금 수지 앵커죠. 질문이 뭔지도 지금도 모르고 있다가 지금 갑자기 지금 받은 거거든요. 대신 이 종목의 인사이트로 그냥 얘기 드릴게요.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서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 정부 정책도 좀 강력하고 지난번 그때가 6월 달인가요? 그 선자령 백두대간 선자령 갈 때 그 풍력 마이크로소프트 나는 그거 몰랐는데 김봉만 전문가가 알려줘서 아는 거예요. 그때 김봉만 전문가 졸졸졸졸 따라가면서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이 컴퓨터의 그 배경화면이 이거라고 하면서 그거 보여줬는데 와 진짜 엄청납니다.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그냥 눈 돌아가거든요. 어쨌든 지금 요새 우리나라 그 AI에 관련해서 전력 관련주 막 움직임 좋고 하는 그것도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고 대신 이제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는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좀 있어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들 이것도 지금 한쪽에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찾아주지는 못하는데 요것도 이제 그때는 박상정 앵커가 아니고 아마도 유창호 앵커는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건 진행자하고 그 김수경 앵커가 그 랭킹쇼를 할 때였을 거예요. 4월 달 SK 이터닉스서부터 그 현대 에너지 솔루션 막 그런 종목들 대명 에너지 막 이런 거 날라다니고 할 때 바닥에 있을 때 너무 중소형주라 여기서는 얘기 못하고 하면서 이제 물어봤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 재생에너지의 나의 인사이트, 나의 의견은 좋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좋다. 대신 종목별로 위치가 좀 달라요, 여러분. 종목별로 위치가 좀 다르거든요. 그 다른 위치에서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지금은 항상 얘기하지만 너무 많이 올라간 것보다는 어느 정도 밀려있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대표적으로 이게 예전에 한화솔루션이 요날이었죠, 요날이었을 거예요, 아마 요날.
그리고 이게 어떤 분이 요쯤 어딘가에서 질문했을 때 이 종목이는 이게 너무 높아서 좀 밀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안 밀리고 그냥 올라간 거예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마주보는 고점이고 올라가는 패턴이 이게 깃발형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상승 삼각형이라고도 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것보다는 그죠?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단이 낮은 위치에 있는 주식을 선호하시되 이 종목은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나의 의견은 좋다, 중장기로 갈만하다, 상황에 따라서는 저점 매수도 가능하다, 요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비유, 관점을 살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네, 게시판에 네. 이종국 전문가님이 중간중간 이렇게 손 흔드시면서 저 할 말 있어요 하시잖아요. 이렇게 귀엽다고. 네. 김지영님께서 너무 재밌어요. 네. 이렇게 올려주셨고 지금 오늘 시장 분위기가 사실은 약간 좀 침체돼 있어서 그런지 맞아요. 여러분들의 호응이 그거요. 예, 맞습니다. 전문가님. 이거 반응이 너무 좋아요, 전문가님. 그래서 한번 했는데 이런 것도 안 통해. 오늘은 첫 번째 문제부터 다 뒤죽박죽인데 네. 실력으로 버티는 거예요. 아유. 멋지십니다. 예, 믿고 박상정 갑니다. 박상정 앵커가 확실히 그게 빠르긴 빠르네. 근데 오늘은 어쨌든 하나이글스 이기기 전에는 안 풀려요. 알겠습니다. 제발 승리하기를. 예. 오늘 제가 일을 하나 편 할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주식도 봐야 되고 또 야구 경기도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게시판에 아무래도 시장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여해주시는 속도가 약간은 더딘데 맞아요. 호리제아님께서도 빨리빨리 오세요. 주는 떡도 못 먹게 생겼네. 이렇게 하시면서 네. 여러분들 참여하면 돈 벌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 미션을 성공해 주시면은 또 예. 초성 힌트 나가니까요. 이 필명 쓰시는 분도 더더더 오세요. 이렇게 글 남겨주고 계시는데 그런데 2,300명대 초반에서 저항이 좀 있더니 지금 예. 뚫어냈습니다. 2,400도 다 됐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 남은 시간 활용해 주시고 지금 현대차 실적 발표도 나오고 저희 예. 종목 상담 해야 되고 바쁩니다. 정신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진단을 갈 텐데 이것도 또 고난도가 왔네요. 이번에는요,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요, 이 삶은 도미닉님께서. 삶은 도미닉. 그렇죠. 네. 삶은. 도미닉. 그래요. 빨리요. 자, HK 이노엔입니다. 자주 네. 이야기를 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매수 가격은 43,000원이고요. 10%입니다. 중기로 보고 계시는군요. 중기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매일매일 10주씩 사고 있습니다. 우와! 이런 매수 방법은 또 처음이네요. 매일매일 10주씩 모아가는 중 한두 달 사고 있는데요. 움직이질 않네요. 그래요. 자, HK 이노엔 옆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이러다가 한 방 강하게 터뜨릴 거 이걸 좀 기대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요. 자, HK 이노엔이었고 민트미트님은요. 펩트론입니다. 비만 치료제 정말 대표적인 종목이죠. 그런데 매수 가격이 31만 3천원입니다. 정말 꼭대기거든요. 용자세요. 이 정수리를 이종국 전문가께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 좀 걱정이 좀 되는데요. 10% 비중이고요. 단기로 보십니다. 이 가격의 단기로 수익 볼 수 있을까요? 꼭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스타BT님께서 ST팜 신청해 주셨는데 이 종목도 오늘 실적 나왔어요. 그렇죠. 장중에 8% 급등했다. 현재는 윗꼬리가 달리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사신 가격보다는 위쪽이에요. 87,500원에 사셔서 비중이 10% 1,000표가까지 왔다고 하시는데 더 갖고 갈지 말아야 될지 실적이 좋아서 더 고민이 되신다고요. 마지막으로 전화도 왔습니다. 2555 쓰시는 분께서 일양약품 신청해 주셨어요. 이 종목은 자주 보이는 종목은 아닌데 낯선 종목이죠? 시청자님, 사신 가격보다는 위쪽에 있습니다. 사신 가격이 11,400원에 비중 15% 수익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네 종목입니다. 제약바이오도 좀 괜찮으실지 저희 모둠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종목이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잖아요. 나는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고 되게 솔직하고 그 순간의 느낌 이거 충실하고 이러는 사람인데 오늘은 진짜 이 종목들이 대신 그 몇 가지만 한번 얘기해 드려 볼게요. 보다시피 있잖아요, 여러분. 아까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에 관해서 얘기했잖아요. 아까 어떤 종목들 중에는 나한테 물어봤으면 나는 먹여줄 수 있는 주식이 되게 많다. 내가 이런 말 장중에 그냥 혼잣말로 하고 막 그랬는데
아무리 좋아도 이 종목은 정수리에서 매수하면은 결단코 좋은 얘기 안 합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종목이가 3년 동안 미스터 진단에서 종목 진단해주고 그 종목 진단 프로에 갔을 때 나의 습성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거 하나 얘기해드리고 우선 HK 이노엔부터 얘기해드릴게요. 이 HK 이노엔도 보면 여기 지금 ST팜도 마찬가지고 HK 이노엔이 먼저 나왔으니까 HK 이노엔으로 갈게요. HK 이노엔이 지난 7월 18일 날 조금 더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고 비중확대 타이밍이고 당연히 길게 봐도 되고 가볍게 5만 원 넘어가는 건 1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얘기했듯이 저분이 이 방송을 봤다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고 당연히 못 봤으니까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요런 게 좀 아쉬운 거예요. HK 이노엔이라는 주식이 조금씩 사는 게 아니고 그쵸 여러분? 예. 이 종목이가 봤을 때는 HK 이노엔은 되게 좋게 봐요 여러분. 근데 이제 문제는 펩트론인데 보세요 여러분. 펩트론도 이게 한 번이 아니고 이게 이제 우리가 딱 지난주 미스터 여기 랭킹쇼에서 진단해 준 건데 뭐 했고 잘했어요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신규 매수는 안 돼요. 보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 주식을 뭐라고 했느냐? 기술적 분석이 예의가 아니야. 대신 가격 법칙 목표치 산정법에 입각해서 슈팅인데 그게 32만 5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입니다. 요거는 장기로 갖고 가라. 42만 원 가는 거에는 단 1%의 의심의 여지도 없다. 이런 말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말의 중요성이에요, 여러분. 내가 저분한테는 한마디 하고 싶은데 그쵸? 예, 갖고 있으면 본전까지는 갈 것 같지만 이 습관 안 고치면요. 종합주가인수가 5천 가도 이런 사람은 수익 못 내요.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만약에 이분이 이 주식에서 수익을 내면 전생에 나라고 한 분입니다. 단기적으로. 대신 장기적으로는 본인이 매수한 가격대는 갈 수 있어요. 다만 이런 위치에서 주식을 사시면요. 진짜 등어리에 땀납니다. 한겨울에는 등어리에 땀나고 한여름에는 등골이 오싹할 거예요. 그 습관 고치세요. 어떻게 이걸 31만 원에 따라갈 수가 있지? 좀 아쉽습니다. 대신 펩트론을 낮은 가격에서 갖고 계신 분들과 비중이 작은 분들은 이 종목은 이거 눌리면 또 간다라는 의견을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ST팜이거든요. ST팜도 보실까요 여러분? 이 종목이가 ST팜을 진단해 줄 때 이제 어떻게 표현이 들어간 거냐면요. ST팜 그렇지. 이게 이제 지난주거든요. 요거는 랭킹쇼에서도 몇 번 얘기했던 건데 보세요 여러분. 나는 7만 5천 원대부터 계속 추가 매수하라고 했다. 요게 이제 보세요. 10만 원에서 10만 5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가 단기 저항. 요거는 중장기로 가서 단기로 팔아먹고 중장기로 갔을 때 후회한다 어쩐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죠? 이 종목은요. 말에 모든 게 다 있어요. 말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 말을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다가 본능적으로 나도 모르게 말이 팍 튀어나갈 때가 있어요. 바로 이거죠. 이게 이제 되려면 2000 아까 얼마였죠 여러분? 2,900이 들어갔으면 말이 튀어나갔을 텐데 오늘은 일단 한화이글스 이길 때까지 보세요. 10만 원에서 10만 5천 원대로 가면서 거기까지 줬다가 흘러내리잖아요. 그죠? 저기 하면은 추가 노력하세요. 87,500원에 10% 더 들고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더 들고 가시면 돼요. 대신 다소간의 등락 혼조가 나오면서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가격까지 흐를 수 있을 때 여기서도 버틸 수 있는 배짱이 있을지가 궁금하고요. 요것도 이제 지금 만약에 2,900이 들어와 있으면 내 마음속의 목표가를 얘기하거든요. 덕담은 드릴게. 욕심 부리지 말고 7만 원대에서 10만 원대로 갔는데 그죠? 욕심을 내요. 대신 이제 에너지를 모으면 10만 원을 안착하는 타이밍은 나와요. 중장기적으로는 더 갖고 가도 되지만 단기적으로 욕심낸 거는 짚어주는 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양약품 이런 거죠. 이 종목은 이런 걸 좋게 얘기해요. 참 특이하죠 여러분? 왜?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올라간 것도 없고 이제 바닥을 탈출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분 11,400원 15% 대응 진단 부탁드립니다. 뭐 있어요? 그냥 갖고 가시면은 16,000원 넘어가겠죠? 맞추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 4종목을 살펴드렸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종목 진단을 하는 동안에 전문가님 2,900까지는 못 갔지만 일단 2,500명은 넘겼거든요.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오늘 한화이글스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끝. 거기까지 끝인가요? 약간 아쉬운데요? 아니, 오케이. 네. 알겠어요. 여러분, 아까도 박상정 앵커의 말 속에 시장 상황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오늘 시장 너무 좋잖아요. 문제는 지수가 아침에 지수가 급등을 했다가 고점에서 흘러내려서 그렇지, 오늘 지금 보시면은 종합주가 지수는 플러스 나는 장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체감이 안 좋은 것은 왜 그럴까요? 꼭대기에 있는 주식을 갖고 있거나 올라가 있는 주식을 사갖고 있으니까 걔들은 밀리잖아요. 그리고 죄다 여러분들이 안 갖고 있는 그 이상한 제약, 그 다음에 이상한 2차전지. 근데 나는 2차전지를 이상한 2차전지가 아니고 금싸라기라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시장의 분위기가 낙폭과대주나 그동안에 소외받았던 주식들이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2차전지를 하세요. 제약주를 하시고요. 그리고 반도체가 이제 오늘까지 한 사나흘 눌렸거든요. 내일 미스터 진단할 때 7,000명 와보세요. 반도체 진짜 눈에 꽂힌 주식들 20개를 얘기해 드릴 수도 있을 만큼 장 괜찮으니까 정수리만 쓰지 마시고요. 2차 전지를 하시고 제약을 하시고 반도체와 AI 쪽은 빠르면 다음 주, 늦으면 다다음 주에 순환매 나옵니다. 이거 VOD 찍어 놓을 테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오늘 한화이글스 좀 응원해 주세요. 끝! 네, 와, 굉장히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자, 요 내용들 꼭 한번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전 옆에 방청객이 있는 줄 알았어요. 지금 이종욱 전문가님 말씀하시는데 옆에서 와 막 이러면서 이게 창호 앵커가 너무 실시간으로 감탄을 계속해줘가지고요. 아니, 방송용이 아니라, 왜냐면 제가 이종욱 전문가 말씀하실 때 제 보이스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뭐 다음 주 다다음 주 이런 얘기를 찍어 놓으라고. 이런 자신감이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건지 저는 좀 감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래서 틀렸어? 유창호 앵커? 아니요. 지금 좀 볼까요? 항시 맞고 있죠. 자, 그러면 마지막 한마디만 덧붙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 동안에 옷장에 주의할 건 없을까요? 주의할 거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 내가 또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 되게 자주 얘기해 드리는 얘기였었는데요. 이래서 이종복이가 저 외국인 저자들한테 자꾸 막 비아냥거리는 거 하는데, 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외국인들이 지수 선물이 6p 이상이 올라갔을 때 5천억 가까운 매수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5천억을 가까운 매수를 하다가 지금 현재 시점에 지수가 보합권으로 왔고 선물이 약보합으로 왔는데 매도가 1,800억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저 높은 데서 선물 가지고 단타치고 매매하면서 여러분들 나가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눈에 보이거든요.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하고 싶은 얘기잖아요. 해주고 싶은 얘기가 아니고. 이종복이가 봤을 때는 이거 여러분들 장난치는 거로 나는 보이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2차 전지를 하시고 제약을 하시고 반도체, 로봇 AI 털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조선은 선별, 그 다음에 전력과 아까 그 재생에너지 아까 우리 수지 앵커가 물어봤잖아요. 지금은 재생보다는 전력도 좋아요. 그런 종목은 지금도 나는 매수라고 보니까 참고하셔서 주식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주식 스트레스를 왜 받아요? 높은 데서 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낮은 위치에서 도는 주식을 사면요, 스트레스가 아니고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복권하고 같은 거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주식 언제 가지? 내가 갖고 있는 주식 언제 가지? 언제 가긴 언제 가? 다음 주에 가지. 이런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슬슬 또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장 랭킹쇼 주제입니다. 개척자의 날 특집, 우리나라 기업가 정신이 낮은 이유를 보겠습니다. 오늘의 1위는 바로 이겁니다. 그렇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문제가 됐던 겁니다. 네. 2위가 학교 안팎의 교육 부족이네요. 네. 네, 전문가님 말씀해 주시죠. 근데 어떻게 된 전문가가 MC들보다 지가 말을 더 많이 해, 그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이거는 문제가 기업가 정신이고 개척자의 날이잖아요. 네. 기업가 정신은 도전이고 창조고 혁신이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교육이 부족해서 기업가 정신이 낮다, 이거는 2등이 됐다라는 게 이게 한스러운 거죠. 그죠? 예, 이게 한스러운 거고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그죠? 성공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어요. 끝!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신 이종복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막판에 기분이 좋아졌네요. 이종복입니다. 네. 자, 도마토 투자클럽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네. 주식 시장의 지금 지수가 코스피는 보합에서 왔다 갔다, 코스닥은 약간 내리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마음 꺾이지 마시고 끝까지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장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